인생 역전. 서연선. 나는 전라북도 군산 대명동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시절 대명동은 바닷내음과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인 마을이었다. 여산교회 종소리가 들리던 그 골목길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시절 오빠 손을 잡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다. 그때부터 신앙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11남매 중 9째로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들이 있던 시기라서 가족들은 내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 그래서 내 아래 동생과는 쌍둥이처럼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다. 아버지는 양반가 출신으로 글을 많이 읽으셨고 나는 그분께 한글과 한자를 배웠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셨다. 등잔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손등에는 늘 바늘 자국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어 옆에서 부지깽이를 잡으며 글씨 연습을 했다. 그때 글씨 연습이 나중에 내시의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의 된장국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질 때면 집안이 금세 따뜻해졌다. 지금도 쑥버물이나 수제비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냄새가 떠오른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 고깃국 한 그릇 끓여드리지 못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그 생각이 늘 마음에 남았다. 그때 왜 한 번 더 챙겨드리지 못했을까? 그 아쉬움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 공부를 참 좋아했다. 학교에서는 미술반장, 환경미화, 서기와 같은 일을 맡았다.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하고 선생님께 받은 상장도 아직 기억난다. 해방동 공원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쓰던 기억도 있다. 어린 마음에도 단어를 꾹꾹 눌러 적으며 바다의 파도와 내 마음을 연결하던 그 시간이 좋았다. 그때부터 시를 쓰는 건 내게 마음을 정리하는 일, 기도와도 같은 일이었다. 부모님은 남녀 구분 없이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할머니는 여자는 글 몰라도 된다. 살림만 잘하면 된다. 고 하셨다. 덕분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졸업 후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되어 눈물이 났다. 그때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한 번은 집을 나와버린 적도 있다. 19살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유명 아나운서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남의 집에서 사는 게 낯설고 무서웠다. 하루 세 끼를 챙기며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그때 배운 것이 많았다. 정리정돈, 예절, 그리고 성실함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식모살이를 마친 뒤에는 편물 공장에 취직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기쁨을 알았다. 새벽같이 출근해 편물기를 돌리고 실에 색을 맞추는 일을 했다. 일을 배우며 도안 없이 수치만 보고 옷을 짤 수 있게 되었고 조카들에게 옷을 직접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다. 그 시절엔 손끝이 내 자랑이었다. 결혼은 중매로 했다. 송림 다방에서 남편 유경훈 씨를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야무지고 성실해 보였다. 대추같이 야무졌다. 라는 표현이 딱 맞았다.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우리는 남영동에서 파리 제과점을 함께 운영했다. 남편은 빵을 굽고 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았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남편은 제빵 기술을 배우려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제자들이 180명이나 되었다.
지금도 가끔 제자들이 찾아온다. 우리는 틈만 나면 효창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나무 그늘 아래서 배드민턴을 쳤다. 주말에는 교회 봉사도 함께 다녔다. 함께라는 단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았다.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나는 50대부터 간병인이 되었다. 병원 냄새, 약 냄새,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들. 그 시절은 참 길었다. 그래도 끝까지 곁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그가 산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제자들이 찾아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쏟아져 결국 이제 오지 마요. 라고 말했던 날도 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함께 찍은 사진도 다 태워버렸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후회로 남았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울증으로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셨다. 복지관과 교회,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나는 필사와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쓰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그 시간이 나를 살렸다. 지금은 베란다의 화분을 보며 하루를 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누가 보면 평범한 노년이라 하겠지만 내겐 모든 순간이 선물이다. 죽어가는 꽃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지만 내겐 그 말이 진심이다. 복지관에서는 원예 프로그램과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림을 그릴 때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색을 칠하며 몰입하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비워준다. 그 시간은 젊은 시절의 활기를 되찾게 한다. 지금의 삶이 좋다. 예전에는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배우며 살고 있다. 시를 쓰고 필사를 하고 꽃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배워간다. 나는 여전히 학생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부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삶의 의미다. 요즘엔 시를 자주 쓴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한 편이 완성되면 뿌듯하다. 시는 내 삶을 정리하고 잊고 지낸 기억을 꺼내주는 친구 같다. 남편과 함께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쓴 시도 있다. 사진을 모두 태워버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리지만 시 속에서는 그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든다. 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힘들고 아픈 시절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일이고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세상에 미련은 없다. 나는 이 세상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남은 시간 동안 나눔을 계속하고 싶다. 집에 있는 냉장고나 TV, 가전제품들도 이미 줄 사람을 정해 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니까.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배우자를 만나 사랑했고 일했고 봉사했고 시를 쓰며 살아왔다.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담당자 소감. 이주희. 어르신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셨지만 이내 원래 잘 안 우는데 선생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라고 하시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곤 했다. 그 모습에서 남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리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녀 없이도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나누며 함께하셨던 두 분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긴 세월 속에서 힘든 시간을 스스로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어르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어르신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지금까지 곁을 스쳐간 모든 인연을 마음에 담아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나 또한 본받고 싶다.